약속에 관하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가 그대로 삶의 고장이다. 인간 생활이 곧 사회생활인 것이다. 사회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말한다. 좁게는 가족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세계적인 관계까지 뻗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는 주어진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는 우리들 노력에 따라 더 좋은 질서로 올라갈 수 있고 몇 사람들의 영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 질서가 병들며 파괴되는 경우도 생긴다.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타고 가는 배가 고장이 생기는 것 같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며 국가는 국가대로 깨지는 때가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사회, 즉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를 오륜이라고 말했다.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 장유관계, 부모관계로 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5가지로 보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질서를 의, 진, 별, 서, 신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이 5가지 관계와 질서는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눌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신, 즉 믿음의 질서이다. 믿음이 없는 사회와 우리들의 생활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돌자갈밭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이 어려우며 또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 의무, 규범인 것이다. 불신 위에 사회적 건설을 꿈꾼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 믿음, 즉 신의의 행위적인 구체성을 갖는 것이 다름 아닌 약속인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가 약속의 이행을 존중해온 것은 바로 이 신의의 기반을 두터이 하기 위해서이며 약속을 깨뜨린다는 것은 믿음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는 결과가 되는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약속은 필요하며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했던 것이다. 약속이 없는 인간관계는 있을 수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타고 가는 생활의 배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말이나 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이의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의 파기는 그대로 인격의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15-16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한 학생으로부터 딱한 사연의 편지를 받았다. 대학 마지막 학년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대부분의 비슷한 요청은 불신의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즉, 거짓말이거나 세월이 지나면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등록금을 주면서 언제라도 사정이 허락되면 갚으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 돈이라기보다는 당신과 같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어느 날 나에게 편지가 왔다. 처음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 그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을 했고 3개월분 봉급 중에서 옛날의 등록금을 갚은 것이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자기도 가난한 학생들을 돕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일 그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 돈을 갚을 수 없었다고 해도 나는 크게 체크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이 더 좋은 사회적 의미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과 선한 미래를 거부해 가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것은 거짓이며 불신을 조작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우리는 악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둑질을 하기로 약속했다든지 누군가를 공모해서 속여먹기 위한 약속을 했다면 그 자체가 악으로의 길이기 때문에 선한 질서와 인격관계의 약속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서로를 돕기 위한 선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약속을 맺은 서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악의의 발단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로 출발한 약속이 악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약속은 선으로 시작해서 선의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작은 노력을 통해 서로의 인격적 성장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과가 된다. 만일 우리들 중에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내가 겪은 일 중의 하나이다. 같은 고향에서 옛날 친구가 찾아왔다. 너무 가난했고 또 무능한 처지였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찾아낸 방법의 하나가 시골에서 고추를 사다가 서울에 와서 팔면 약간의 이익이 남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의 얼마를 돕는 일이었다. 현금을 주면 아무래도 낭비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친구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며칠 뒤 그 친구가 리아카에 고추를 싣고 왔다. 자기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 운반해 온 것이었다. 나는 친구의 정성을 높이 사고 싶었다. 가까이 사는 몇 가정에 소개해 주었다. 이왕이면 팔아달라는 부탁을 이웃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았다. 내 친구는 다음번 장사를 위해 먼저 빌려준 돈을 한 번만 더 융통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즐겁게 응했다. 친구와 그 가족을 돕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소개해준 가정들은 근수가 모자라는 고추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아내는 그 뒷처리를 위해 크게 고생했다. 결국은 나의 어리석음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내 친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또 친구인 내가
돕는다는 것도 정당한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친구의 거짓 수단을 몰랐던 것이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계획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조작된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거짓을 짐작하고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든가 그 악이 실천될 수 없도록 책임을 졌어야 했던 것이다. 내 친구는 약속을 믿기로 동기도 나쁘며 결과는 더욱 나쁜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착하기는 비둘기와 같아도 지혜롭기는 뱀 같아야 한다는 교훈이 필요했던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불신이 사회학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악한 동기에서 선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다. 그 악한 동기를 통찰하는 지혜도 우리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악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불행한 일들도 있다. 약속을 만들고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용하는 일이다. 몇 해 전에 한 저명 인사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한 단체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사연은 이러했다.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어떤 사람이 모든 비용은 자기네 기관에서 책임질 테니 외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대하고 싶은데 응해주겠느냐는 청이었다. 제안을 해온 사람을 보아 이에 응하기로 했다. 외국 회의까지 무사히 다녀왔다. 감사히 생각한다는 인사도 교환을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모 일간지에 자기가 그 단체를 지지하는 인사로 뽑혔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큰 기관의 책임자인 사람이 그 단체를 지지할 리는 없는 것이었다. 결국은 해외 세미나를 주관했던 기관이 바로 동일한 그 단체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그는 세상에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의 인격을 이용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아연해진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데 이런 거짓 수단은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그 일을 잘하는 일을 유능하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돈을 중심 삼는 생활 지변과 권력을 배경으로 삼는 고장에는 언제나 이런 거짓 수단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타인의 인격을 이용한다. 약속을 믿기로 인격을 노리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데까지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과 불신, 불신과 사회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의 인간 및 사회적 의미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인가? 약속에는 어떠한 악의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약속은 선을 위한 동기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사사로운 약속과 공약의 구별이 없다. 그 악의 요소를 불이한다면 나의 소유와 나를 위한 약속이
약속의 전부가 되거나 그런 약속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약속 불이행과 모든 약속의 사회적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약속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하려는 선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며 비록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회학을 조장시키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의를 품은 동기가 나쁜 약속은 맺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 약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위약에 의한 거짓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이며 약속을 할 때부터 지킬 의사가 없을 때의 약속이다. 아무래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원인과 자신의 능력 부족을 솔직히 고백해서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한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어 있으며 그 용서가 약속을 거짓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맹세하지 말며 서로의 과오를 용서하라는 뜻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약속은 인격 관계이며 인격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임을 잊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약속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약속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인가? 상대방을 돕고 위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약속을 찾는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 약속을 맺으며 그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약속은 그 고귀한 값을 치르게 된다. 개인 간의 약속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나 사회적인 공약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약속을 통한 선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